다문화 한류 프로젝트 다정다감, 안녕하세요, 모지안입니다. 이제 설날이 며칠 안 남았죠? 오늘은요, 이 우리와는 닮은 듯 다른 이웃 나라의 설날 풍습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중국은 설날 세뱃돈으로 이 짝수에 맞춰서 반드시 빨간 봉투에 넣어서 준다고 합니다. 홀수를 좋아하고 흰 봉투에 넣어주는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풍습이죠. 또 베트남에서는 세배는 하지는 않지만 이 세뱃돈을 나눠주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단 우리나라는 가족끼리 세뱃돈을 나누는데 베트남에서는 스승과 제자 그리고 직장 동료들끼리 세뱃돈을 나눈다고 합니다. 올 설 가족들과는 함께 보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마음 많은 가족들과 함께 또 넓게는 이주민 가족들의 고향과 또 그들의 가족까지 생각해보는 넉넉한 명절 보내면 어떠실까요? 설에 즐겼던 전통 놀이나 풍습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오늘 슬기로운 다문화 생활에서는요, 우즈베키스탄 출신 결혼 이주민 여성 나르기자 씨가 전통 문화 콘텐츠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정초부터 즐겼던 전통 놀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다고 하는데요. 제기차기 하나에도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는 염원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전통 놀이를 즐겼을지 지금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우리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전통놀이를 되살리고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재밌게 또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놀이 안에서 배려해주는 이런 문화를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엔 전통놀이를 즐기며 설을 쇠했던 우리 조상들. 과연 어떤 놀이를 즐겼는지 나르기자 씨와 함께 체험해볼까요? 동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한 마당. 말 그대로 놀이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와, 재밌는 놀이 하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어떤 놀이를 하고 계셨나요? 새해에 이제 노는 세시풍속 설날 놀이를 한번 오늘 놀아보려고 아이들하고. 이 놀이는 투어놀이예요. 네. 이제 이 조선시대 태계 이황 선생이 제자들을 데리고 새해 첫날 또 일상생활에 몸가짐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 놀이를 놀았다 그래요. 쉬워 보이지만 마음을 비우지 않고 욕심을 내면 쉽게 들어가지 않죠. 이런 이유로 옛 선조들은 투어를 하며 마음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한 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재밌어요. 네. 우리 한국 전통놀이는 전통놀이가 지금 많거든요. 네네. 또 혹시 놀이를 접해본 것이 있나요? 그 여러 가지를 접해봤는데요. 네. 제기차기, 강강술래, 뭐 놀디기, 고무줄 놀이. 근데 이제 거의 보면은 우즈베키스탄 놀이랑 비슷해요. 굴렁쇠 굴리기와 제기차기, 윷놀이와 비슷한 나르대, 그리고 씨름 꾸라시까지 정말 비슷하죠.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어요. 네네. 그래서 한번 윷놀이를 배워보고 싶습니다. 많은 놀이를 네. 우리가 놀아보게 한번 같이 가볼까요?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네. 사실 이곳은 전통문화 콘텐츠 연구소 연인데요.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문화말살 정책으로 사라진 놀이들을 다시 복원해서 연구하고 그다음에 많은 이제 아이들 일반인들에게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낯선 도구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건 역시도 우리의 전통놀이인가요? 여기 있는 것들도 놀인 거예요? 보드게임 많이 놀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한국의 보드게임. 쌍육놀이는 주사위 2개를 던져 나오는 숫자만큼 말을 움직이며 노는데요. 특히 정초에 즐기는 실내놀이였습니다. 이것은 화가투 놀이예요. 화가투. 네, 이거 화가투 놀이는 시조를 익히는 재미있는 놀이인데 옛날에 서당에서 놀았던 놀이예요. 네. 그런데 이런 좋은 놀이를 일제 강점기 때 이렇게 일본이 화투로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우수한 우리 놀이를 다시 복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미리 설날 놀이를 즐기는 만큼 의상도 기분을 내봤습니다. 이 옷은 우즈베키스탄의 새해 나브루즈에 입는 전통 의상인데요.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매일 기도를 하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머리를 보호해주는 도프라는 모자를 꼭 쓴다고 하네요.
우리 한국의 한복도 예쁜데 네. 여기 우즈벡 전통 의상도 예쁜 것 같아요. 우즈벡 전통 의상도 다양해요. 부드러운 천에 색색의 실로 자수를 넣고 비즈를 달아 화려한 멋을 강조하는데요. 장신구에 금이나 은이 빠지지 않는 것도 큰 특징입니다. 세배는 새해 첫 인사예요. 남자, 여자 또 이렇게 세배법이 다른데 손을 남자는 왼손이 위로 그래서 배꼽 살짝 위에다 네, 여자들은 네, 두 손을 모아서 오른손이 위로 가게 해서 자 이마에다 얹어서 왼발부터 굽히고 오른발이 왼발 위로 올라가게 겹쳐놓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한국식 절은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순서가 있고 여자랑 남자가 다르게 해야 한다는 거는 제대로 오늘 배워봤어요. 사실은 그 우즈베키스탄에는 새해는 겨울은 아니고요. 네. 봄에 하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우리는 나우루스, 나우루스, 바이라밍기스, 바우라밍기스, 블란. 플란. 우리 친구 너무 잘하네요. 잘했어요. 항상 어른한테 어렸을 때부터는 모르는 사람이어도 인사를 하고 지나갔어요. 어른들을 항상 존중해야 한다는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한국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새해 설날에는 이제 집안에 이제 아이들이 세배를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집안의 어른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그에 아무 탈 없이 잘 지내라는 뜻으로 유점을 받어요.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잘되라고 새해 들어서 네. 응원하는 네. 그런 점이 되겠어요. 나르기자온 씨도 새해 운수를 점쳐보는데요. 너무 좋은 개가 나왔어요. 네. 뭐예요? 그것인가요? 뭐라고 나와? 사자부생. 그게 무슨 죽은 뜻이에요?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어려운 고비가 있어도 네. 그것이 좋은 것으로 다시 이렇게 돼서 돌아온다고는 아주 좋은 운이 있는 거네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즈벡은 점치는 문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슬림 사람들은 사실은 원래 보면 안 돼요. 반면에 몰래 숨어서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 놀이 역시 윷놀이와 비슷한데요. 각각의 윷가락에 동물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떤 놀인가요? 이 놀이는 저포놀이예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노났다? 아니요. 아, 무슨 뜻이에요? 네, 노났다는 횡재했다 이런 뜻이에요. 좋은 수가 나왔을 때 노났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 놀이에서 다 유래된 말이에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노났다라는 거는 놀이는 사라졌어도 놀이에서 파생된 말은 여전히 쓸 정도니 저포놀이가 얼마나 우리 손조들과 가까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죠. 항상 뒤에 조금 자기의 말을 남겨둬야 뒤에서 좋은 수가 나왔을 때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슬슬 승부욕도 발동하는데요. 평소 컴퓨터나 휴대전화 게임에 익숙한 아이들도 전통놀이의 매력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뽀놀이는 좀 해봤어요. 사실은 이런 놀이 있다는 것은 오늘 알아봤고 어른들하고 어린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윷놀이처럼 하니까는 재밌더라고요. 윷놀이나 족보놀이 말고 좀 다른 비슷한 놀이들이 아까 그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셔흐멋이라고 놀았죠. 이번에는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제기를 만들어 봅니다. 이 제기를 만드는 과정에도 단순한 오락 외에 많은 의미가 담겼다고 합니다. 나쁜 버릇은 이제 모두 없어지라고 쭉쭉 좋은 것만 남고 나쁜 것은 다 없어지고 버리고 싶은 그런 나쁜 버릇 있나요? 저녁에 잠 안 자는 버릇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이것을 이 순간 이제 제기차게 만들어서 찢는 순간에 네. 나쁜 버릇은 모두 찢어서 이제 사라질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에는 제기차기는 대부분 남자들만 이렇게 잤어요. 한국은 어땠어요? 조선 초까지는
남녀 같이 놀았어요. 근데 조선에는 이제 유교 사회라 마을별 대항을 했어요. 그 마을은 이제 풍년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랫마을에서 이제 축하해주고 같이 떡과 음식을 나눠서 즐겁게 지냈다고 합니다. 마을의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 외에도 한 해 동안 다리 병이 나지 않고 건강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었다고 하네요. 십이지신 비사치기라고 새해 설날 때 자기 띠를 맞추면 소원이 이뤄져요. 저는 토끼띠예요. 토끼띠, 그럼 토끼를 맞추는데 만약 토끼 안 맞추면 소원이 잠시 다시 한번 재도전할 수 있어요. 과연 나르기자온 씨는 한 번에 토끼를 맞추고 한 해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올해는 큰 소원을 빌어봐도 되겠는데요. 어렸을 때 저희도 같이 놀았던 것들이 기억나요. 집에 있다 보면은 거의 뭐 TV나 핸드폰을 접하게 되는데 실제로 어른하고 부모랑 친척들이랑 언니, 오빠, 형제들이 같이 노는 그런 놀이니까 좋은 곳에 와서 좋은 걸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놀이를 했는지 다 알았어요. 제기차기를 만들 때가 제일 재밌었는 것 같고요.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더 재밌는 것 같고 전통을 잘 알아서 좋았어요. 놀이 안에서 배우고 익히고 서로 배려해주는 이런 문화를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부쩍 많아진 요즘. 이번 설 연휴에는요. 온 가족이 전통 놀이를 즐기며 떠들썩하게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쌤,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이제 무료로 이제 결혼식을 2016년부터 올려주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네. 이런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네, 2016년도에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북한 이탈 주민부터 그 국화 축제 때 예, 야외에서 결혼식을 해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할 때 굉장히 뿌듯했어요. 맨 처음 했거든요. 그래서 뿌듯해가지고 아 이렇게도 그 좋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봉사도 할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때가 계기가 됐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저희가 사회적 기업에 입문하는 계기가 된 거죠. 결혼식에 참여한 이주 여성분들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은데 어땠어요, 반응들이? 여자분들은 네. 다문화 가정 여성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남성분들은 네. 굉장히 그냥 평범하게 너가 원한다면 하는 그런 정도고요. 사실 다문화 분들은 한국에 오실 때 네. 그쪽 자국에서 간단하게 깨끗한 옷 입고 이렇게 꽃 하나 들고 사진 하나 정도는 다 찍고 오세요. 근데 이제 한국에 오면 하얀 웨딩드레스에 대한 이제 로망이 새롭게 생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굉장히 입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졸르죠, 남편분을. 네. 근데 남편분들은 뭐 그게 그닥 그렇게 남자분들이 좀 무심한 데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반응이 소스예요? 네. 막 웨딩드레스라던가 이런 거부터 좀 대여하고 또 결혼식장도 이제 같이 이렇게 하고 하면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떠세요? 사실은 우리나라 그 결혼식장은 네. 식장은 예식을 한다기보다도 밥장사죠. 네. 뷔페 한 그릇에 그쵸. 35,000원, 맞아요. 뭐 4만 원, 싸면 3만 원 이러는데 예식장을 이용하려면 200그릇 이상의 밥을 팔아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최소. 그러면 다문화는 한쪽에 하객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북한 일탈 주면 양쪽에 하객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생으로 200그릇을 팔아줘야 돼요. 그러니 이제 이분들이 취약계층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결혼이 이렇게 먹고 사는 일이 아니다 보니 그렇죠. 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미루고 패스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도
드레스를 입어보지 못한 분들은 로드샵을 가다가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있어요. 입어보신 분들은 뭐 별거 아니야 하는데 안 입어보신 분들은 그쵸. 그런 분들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여자분들은 하고 싶고 네. 남성분들은 해주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부담이 되고 이러니 자꾸 미루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 이 회사에서 한 가정당 예를 들어서 하객이 50명이다. 어떤 분은 20명이다. 또 요새는 또 재혼 가정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또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한 150명, 200명 분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네. 주중에 네. 주말은 예식장이 바쁘니까. 사실은 주중은 예식장이 거의 이제 한가한 편이죠. 한가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그럼 예식장도 활용할 수가 있고 그쵸, 그쵸. 예식장 입장에서 좋고 저희 입장에서도 이분들이 합동 결혼식이 아닌 단독 샷으로 결혼식을 할 수가 있으니 예를 들어서 11시 타임, 12시 타임, 1시 타임 아니면 뭐 11시 반 타임 그쵸. 이렇게 해서 한 동시에 네. 서너 분을 같이 식당을 이용하게 하면 예식장에서도 할 수 있고 이분들의 양쪽의 니즈가 다 충족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그 들어오니까 보니까 익산 미용 명장 1호라고 이렇게 네네. 적혀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미용 명장 1호로서 또 다문화 강사로 나가는 이주 여성들한테 또 교육도 해주시고 또 이미지 메이킹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조금 해주세요. 네, 미용명장 1호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줬을 때는 저도 그 사회적 가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어떤 같은 분담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고요. 또 그 다문화 양성 과정이라고 그 다문화 분들이 먼저 한국에 오셔서 한국말이 좀 익숙하고 또 한국의 문화가 좀 익숙하신 분들이 통역으로 활동을 하신다든가 예, 아니면 나중에 후발로 들어오는 다문화 여성분들에 대한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강사 양성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예, 그런 분들이 그러면 많은 분들을 상대하니까 이게 막 목빼바지 이런 거 입고 오면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화장은 이렇게 하는 거다, 머리는 이렇게 하는 거다, 또 옷은 이렇게 입는 거다, 태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문화적인 그 서로 차이부터 네. 이렇게 예뻐지고자 하는 니즈도 충족시켜주면서 같이 이렇게 강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네네네네. 2차례인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예, 전쟁에다도 여자들이 예뻐지고 싶어하는 욕구는 그쵸, 그쵸. 전 맞아요. 세계적으로 맞잖아요. 네, 네, 예.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가르쳐드리고 하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예뻐지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또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 반응이 좋았고요. 예, 저도 좋았어요. 이제는 다문화 시대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이런 시선으로 봐야 된다 아니면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설명 좀 해주세요. 먼저 다문화 여성분들은 한국에 오셔서 그 가정 생활을 꾸리시는데 큰 용기를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큰 용기를 가지고 오셨으니 그분들이 올 때 내가 여기서 안 살 거야, 못 살 거야 생각을 가지고 오진 않아요. 잘 살 거야, 노력할 거야 먼저 기본 베이스가 그렇게 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만드는 건 그쪽에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쪽에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가. 한번 우리가 고민을 네.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먼저 그 있는 사람이 베푼다는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베푸는 거예요.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베풀어야 돼요. 그러면 가족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가족에서도 대우를 못 받으면 그분들이 나가서 어디 가서 기댈 곳이 없어요. 수평적인 관계를 우리가 늘 생각해줘야 돼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부부는. 그래서 항상 한국 며느리 대하듯이 한국 부인 대하듯이 수평적인 관계를 대해주시고 다문화 가정에 오신 우리 이주 여성분들은 그렇게 행복을 찾아오셨으니 그런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대우받고 그래야 인정받고 배려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곧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제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전북을 비롯해 국내 5개 지역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설 소재와 장비, 부품을 육성하는 특화 지역에 선정됐습니다. 전북은 강점을 가진 탄소 산업이 대상, 관련 산업 육성에 2024년까지 4,600억 원이 지원됩니다. 국가 차원의 전략적 목표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 발전의 한 축을 확실히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전주의 친환경 첨단 산단과 탄소 국가 산단이 대상지로 국산 소재 고도화와 국산 부품 장비 개발이 추진됩니다. 탄소 기반 전기차와 2차 전지, 건설 자재, 의료용 소재 부품 등 20여 개의 기술 개발에만 2,480억 원이 투자될 전망. 국가 기술 자립을 위한 막대한 지원에 신규 투자와 연관 기업의 집적화가 기대됩니다. 이제 문제는 장비인데 소부장이 특화 단지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스피드 있게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부품과 장비 생산의 기초가 되는 효성의 탄소 소재 생산량 확대는 점치기 어렵습니다. 2019년 8월 문재인 대통령 방문 당시 밝힌 10개 라인으로의 증설은 예정대로 추진하지만 추가 투자 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존에 지금은 단지로 지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게 명칭만 약간 바뀌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그게 다거든요. 전라북도는 기존 단지나 특구 이상의 특혜가 주어지는 만큼 관련 기업 110개 육성, 5천여 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내걸어 이번 선정이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부안군이 공항에 마리나 항만을 개발하기 위해 사업 시행 예정자인 네오넥스 컨소시엄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오넥스 컨소시엄은 2024년까지 787억 원을 투자해 80대 규모의 계류시설과 방파제 280m, 그리고 숙박시설과 마리나 관련 부대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항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은 부안만의 특색을 살린 부안형 사업으로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함은 물론 글로벌 휴양 관광도시 부안 실현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남원시립 김병종 미술관이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남원 출신인 김병종 서울대 명예교수가 400여 점의 작품을 고향에 기증하면서 2018년에 건립된 김병종 미술관은 건축과 미술 작품의 미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회를 준비해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미술관을 찾는 많은 분들이 힐링과 치유의 공간이 되도록 선물하겠습니다. 진안군 보건소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클리닉은 사전 예약제로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운영되며 일반 호흡기 환자에게는 기본적인 진료와 처방을 하고 선별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체 채취가 진행됩니다. 정읍시가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태인 시장과 연지시장에 상가 사용료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감면 기간은 이번 달부터 연말까지며 163개 점포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MBC 뉴스 마정우입니다. 전주 역사박물관에서는 설을 맞이해서 세시풍속 한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전통 탈, 팽이, 바람개비 등 다양한 전통놀이 도구를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부터 또 전통놀이를 직접 한번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안전한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또 예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